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시더스 그룹 슈스텐 코리아의 대기업 된다는 그들의 논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많은 분들이 시더스 그룹 슈스텐 코리아를 해요. 뭐 본인들 말로는 20만 명이라고 하는데 20만 명이면 굉장히 많은 숫자는 맞죠. 그렇죠? 그런데 몇 년 된 기업, 뭐 7년 된, 9년 된 뭐 이런 기업이 20만 명인데 파이코인 같은 경우에는 19년도에서 23년도인데 무려 지금 회원 수로 하면은 1억이고 1억 명이고 그 다음에 뭐 하고 있는 사람들, 실제로 하고 있는 사람들은 5천만 명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4년밖에 안 됐는데 이 정도인데 시더스 그룹 슈스텐 코리아는 너무 힘이 약한 것 같아요. 그쵸? 이렇게 비교하면은 별거 아니네, 시더스 그룹. 근데 이런 게 카카오톡이나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이런 기업, 그리고 이런 수준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라고 주장을 하는 이런 사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그 전에 하나만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한 가지 물어볼게요. 슈스텐 코리아가 망하면 폼장의 처벌은 어떻게 되는가요? 여러분들 이거 자작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자작이면 제가 채널 삭제하겠습니다. 저는 이딴 거 가지고 찌질하게 자작하지 않아요. 자, 일단 슈스텐 코리아가 망하면 폼장의 처벌은 어떻게 될까? 저도 궁금하네요. 어떻게 될지는. 사기라는 게 입증이 되고 그 다음에 폼장이 어떻게 행동 거지를 했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말로 명확하게 폼장들도 이거 해서 이렇게 해서 손실이 날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해가지고 언제 없을지 모른다. 이런 식으로 투명하고 명확하게 했다라고 하면은 사실 아무도 투자하지 않았겠죠. 하지만 그런 식으로 해석까지도 뭐 의리에 의해서 투자를 했다. 그러면 사실은 그럴 수 있네 하고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그럴싸하죠.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아니라 뭐 정말 이건 떼돈 벌 수 있다, 고수익을 낼 수 있다, 또 연금처럼 받을 수 있다, 또 뭐라고 할까요? 뭐 매달 얼마씩 준다, 그 다음에 원금 회복이 가능하다, 원금 이상으로 돈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다면은 분명히 법에 접촉되는 행위들이기 때문에 이런 행위들은 나중에 뭐 법적으로 처벌을 받겠죠. 근데 그런 건 이제 증거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뭐 증거 자료는 뭐 녹음을 했다든지 녹취록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있다면은 확실하게 처벌이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나중에 뭐 고소를 하시던지 대비를 하시던지 알아서 하시고, 사실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아직까지는 피해자가 없다라고 계속 주장하시는 우리 팬덤, 그 다음에 폼장 이런 분들한테 한번 한마디 해보고 싶어요. 이게 아마 이분이 제가 보니까 극히 엄청난 팬덤 아니면 이 폼장 뭐 여기에 좀 가능성을 좀 높게 사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분은 지금 시더스 그룹 슈스텐 코리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신 분이에요. 자, 일단은 뭐 내용들이 쭉 한번 보시면 되는데 일단 되게 장문으로 썼는데 제가 하나하나 이거 반박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반박 자료 가져왔습니다. 하나하나 댓글을 달아드렸는데 뭐 거기에 댓글 좀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달아드렸습니다. 자, 일단은 플랫폼 사업은 회원을 얼마나 많이 모아서 어떻게 수익화하냐에 따라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네, 맞죠? 근데 플랫폼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아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정확한 정의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죠.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플랫폼이란 뭔지 몰라요. 그쵸? 자, 플랫폼 사업이 미래 사업으로 뜨고 있는데 플랫폼이란 용어는 조금씩 다른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 사전을 찾아보면 기차를 타고 내리는 곳이라고 합니다. 강의하는 연단, 물건을 올려놓는 데 정도로 정의되어 있는데 원래 플랫폼은 플랫, 구획된 땅과 형태, 폼이라는 형태의 단어로 구획된 땅의 형태를 의미해요. 그래서 용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활용될 수 있는 공간을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는 건데 미래 산업에서의 플랫폼이란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온라인 공간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좀 더 읽어볼 필요가 있는 내용을 살펴보죠. 자, 보면 앱스토어나 유튜브, 페이스북 등은 공급자가 업로드한 컨텐츠 중에서 소비자가 필요한 컨텐츠를 선택해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플랫폼들이에요. 애플의 경우에는 2008년 7월 처음 앱스토어에서 서비스를 시작했을 때 앱의 개수는 500개였지만 5년 후인 2016년 6월에는 90만 개 이상으로 급등을 했어요. 애플의 개발자 모두가 57개월 정도는 매달려야 개발할 수 있는 정도의 양이었고 19년 기준으로 200만 개 앱이 등록되어 있으며 매주 약 175개국에서 5억 명 이상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성공 원인 같은 경우에는 앱스토어를 이용함으로써 자신의 개발한 제품을 직접 홍보하고 판매하는 비용을 줄일 수가 있어요. 소비자의 입장에서 앱스토어의 서비스 이용해서 손쉽게 필요한 앱을 찾을 수가 있고 참여하는 개발자가 늘어나면 등록 앱이 증가하면서 앱을 다운하는 숫자가 늘어난다. 그래서 이런 선순환 관계가 형성되면 플랫폼은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수익이 늘어납니다. 그렇죠?
크고 작은 플랫폼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에도 플랫폼 사업의 한 예로 볼 수 있고 4차 산업혁명에 물결을 타고 플랫폼 사업은 계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이 바로 플랫폼에 대한 정의입니다. 똑바로 알겠죠 이제? 자,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매출이 적은데 어떻게 수익을 주냐라고 하시는데 쿠팡도 8년이 넘도록 적자였던 플랫폼 기업이었다라고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돈이 되는 회원을 모집하기 위해 자, 그리고 이제 쿠팡이 어쨌든 간에 8년도 넘도록 적자였던 플랫폼 기업이었다라고 얘기하며 돈이 되는 회원을 모집하기 위해 쿠팡 와우 회원을 모집했다. 가장 대표적으로 로켓 배송을 활용했다. 로켓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전국의 물류센터 구축, 각종 자동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등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했고 올해 처음 흑자 전환을 했다. 그럼 로켓다운은 그만큼의 베네핏이라는 게 있었고 돈을 돌려주진 않았지 않았냐. 전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카카오는 무료 메신저, 마카컬리는 로켓 배송, 토스는 무료 송금 서비스 등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플랫폼 기업이 각자의 킬러 콘텐츠들을 내세워서 적자를 보면서 시작을 했었고 이용자가 점점 많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수익화 모델들에서 카카오 택시, 페이, 뱅크, 쇼핑, 이모티콘 등의 사업을 확장해 나간다. 모델하는 좋은데 원금 보장과 수익을 준다는 것이 새로운 수익 모델일까요? 그쵸? 그럼 슈스텐코리아는 어떤 킬러 콘텐츠로 이용자를 모으고 있냐 하실 텐데 슈스텐코리아는 기존의 기업, 자본가가 벌어가던 수익을 준조합원들한테 돌려주는 킬러 콘텐츠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예? 뭐야? 당연히 처음에는 각종 자회사의 새로운 사업에 투자를 해야 하니 수입보다 지출이 클 수밖에 없다. 하지만 타 플랫폼 기업들처럼 수익화 모델을 통해 수익화한다면 어느 시점에 우리가 아는 대표적인 플랫폼 회사처럼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돌려줘서 준조합원 분들이 손해를 보고 있나요? 원금 보장과 연금을 주는 게 팩트인가요? 그쵸? 이게 연금을 주는 게 팩트 아니에요? 투자를 뭐 어떻게 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익 구조인데 수익 구조가 그냥 투자를 해서 얻는 수입이랍니다. 그럼 뭐야 이게? 자,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뭐 2년 동안은 이게 수익을 볼 수 없다. 원금을 주고 뭐 캐시를 주고 하면서 무조건적인 이득을 본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이거 불법 아니에요? 자, 유사수신행위 법률 위반이잖아요. 왜냐? 원금 보장을 거의 확실시하는 듯한 발언을 했고 돈을 받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건 참고로 변호사님이 옛날에 얘기했던 발언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여기에다가 이제 이분이 교육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 교육 얘기는 좀 이따 제가 해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자, 그래서 자 보시면 재무제표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1개년도에 재무제표로 회사를 판단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 우리가 아는 유명한 대기업들도 매출 대비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인 기업이 엄청나게 많은데 종합적으로 다양한 지표를 고려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요. 그래서 2021년도만 이렇게 봤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쵸? 근데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전 이거는 인정해요. 근데 2022년도 재무제표 공개를 왜 못했을까요? 12월 말 결산기업은 3월 말이면 나와요. 주주총회는 없겠죠. 상장기업이 아니면 주주총회는 없어요.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결산기업은 3월 말이면 나와야 되는데 3월 말이 아니라 지금 9월인데 아직까지도 안 나온 게 여러분들 말이 되나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공개해드렸죠. 그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가 딱히 나와 있는 영업이익이 나와 있는 거나 이런 수익이 잡혀 있는 게 없는 걸 지난 영상에서 제가 확인시켜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다? 그냥 일부만 보고 재무제표로 회사를 판단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본인이 재무제표를 아예 관심이 없다는 거 아닐까요? 아예 못 본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반박도 해드리죠. 시더스 그룹의 쇼핑몰을 운영하는 시더스 FSD의 재무제표를 보면 전년 대비 영업 증가율이 2523%로 이 정도로 증가율을 보이는 기업은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많지 않다. ROE는 260%로 업종 평균 11%에 비해 엄청난 이익을 보이고 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지표를 봐야 하고 외부 상황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봐야 된다. 자, 영업이익 마이너스의 수익이 안 나고 공개 못한 곳은 사기 아닌가요? 착한 사람만 드래그하면 보이나요? 저는 좀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자, 일단 재무제표를 보면 그렇다라고 하는데 이 재무제표 도대체 어디 나와 있는 재무제표? 자, 일단은 뭐 이거 이렇게 영업이익 증가율이라고 하는데요. 율이라는 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 1이었던 게 100이 되면 100%가 증가를 해요. 그리고요, 1이었던 게 2500이 되면요, 2500%가 증가를 합니다. 즉
여러분들 1억짜리가 갑자기 2,500억이 되면 2,500%가 증가를 합니다. 이 수치로만 보면 어떻냐? 여러분들 시더스 그룹 슈스텐 코리아에서 지금 뭐 판매하고 있는 것들, 그쵸? 그거 하면은 뭐 수익이 난다 해서 뭐 VIP, VVIP 뭐 이런 식으로까지도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이런 것들이 뭘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근데 여러분들 요런 게 팔아먹어가지고 하는 거 정말로 투자해가지고 수익이 났다라고 하면요, 여러분들 지금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국민연금 있죠. 국민연금 계속 내는데 국민연금보험공단에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다른 데다가 투자하는 거, 주식에 투자하고 이런 것들 보면은 여러분들 대주주 공시 같은 거 확인해 보시면 가끔 국민연금공단 이렇게 투자해 놓은 거 있을 겁니다. 가끔 보면은 여러분들 연금해 놓은 걸 비축해 놨다가 투자하는데도 사용을 해가지고 이득금을 보기도 합니다. 가끔씩은. 자, 그쵸?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식의 수익이라고 한다면은 결국에는 얘네가 남는 건 투자 수익으로 남겨먹는다라는 얘기인데 과연 어디에 투자를 했고 그런 기업에 대해 명확히 공시를 했을까? 이제 이런 부분도 좀 판단해 볼 필요는 있다라는 겁니다. 자, 시더스의 다른 자회사를 보면은 투자로 인해 순이익이 마이너스인 경우도 있고 매출 대비 영업이익률이 낮은 경우도 있지만 카카오 같은 플랫폼 기업의 계열사들도 비슷한 양상을 보입니다. 백종원의 더본코리아,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기업들도 초창기를 보면 규모가 작아 재무제표에 매출 규모가 없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어디에 투자를 하셨는데요? 투자에 대한 팩트 자료를 왜 아무도 못 올릴까요? 폼장이나 팬덤들인데 왜 팩트를 못 올릴까요? 아니, 어디에 투자를 했으면 이득금이 났고 어디에 났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없잖아요. 있나요? 어디에 투자를 했다 그래서 사진 몇 개 띄고 올라오는 거? 그냥 그런 게 전부였지. 여러분들 거기서 실체 파악하고 확인해 본 거 있나요? 카카오나 이런 데들은요, 그런 실체가 파악이 돼요. 가까운 데서 시작해서 가까운 데서 두 눈으로 직접 확인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뭐 여러분들 그냥 실예로 들어볼게요. 자, 카카오가 카카오 프렌즈를 해요. 그래서 카카오 프렌즈 매장에 실제로 가면 있어요. 그쵸? 그래서 거기 매장에서 사람들이 엄청 많이 오는 거, 그거는 여러분들 실제로 팩트 아닙니까? 인기가 많아요. 근데 이거 뭐 초창기를 보면 그래요. 카카오 프렌즈 이런 데 초창기 아니라고 합시다. 그러면 카카오 택시는 초창기에 어땠을까요? 이런 것도 한번 판단해 보라는 겁니다. 자, 그런 쿠팡이 여태 8년 넘게 적자를 보면서도 쿠팡의 김범석 회장은 어떻게 7조가 넘는 자산을 쌓았는지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손정희 회장과 모건 스탠리, 베일리 기포드 같은 쿠팡 대주주들은 쿠팡이 여태 적자 보이는 동안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어떻게 돈을 벌어갔는지 이뤘는지 한번 설명해주는 시간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설명해 드릴 테니 똑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쿠팡에서는 와우를 경험하세요 해서 명절 첫날 밤에 아버지께 전화를 드려서 못 가서 죄송하다. 그래서 태블릿 PC 케이스가 다 해줬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쿠팡에서는 로켓 배송 상품으로 하나를 주문해드렸고 무료 배송으로 10,000원 이하의 가격이었어요. 그래서 저녁에 전화를 드렸고 아버지가 놀라셨다. 그쵸? 배송 창고가 지방에도 있냐? 질문이 끊이지 않았고 그게 쿠팡이다 라고 해서 했던 게 바로 와우의 플랫폼이었어요. 쿠팡 와우.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도 로켓 배송 그리고 쿠팡 와우를 통해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쿠팡의 초창기 시절부터 우리는 매일 진정한 와우 경험을 전달하기 시작했다. 김범석 쿠팡 의장 서한 이렇게 돼 있죠. 자, 보시면 상장 신청서에 포함이 돼 있다라고 하고 방대한 상장 신청 서류, 명과 암 다 담고 있다고 하죠. 이런 리스크들이 다 담겨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정이 됐다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의 플랫폼으로 인정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생각해야 될 건 쿠팡 와우라는 플랫폼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내요. 돈을 내면 그만큼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서비스? 로켓 배송이라는 서비스가 이용이 돼요. 여러분들 새벽 배송, 로켓 배송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다음날 바로 배송이 돼요. 오늘 저녁에 내가 8시에 이렇게 신청을 하면은 갑자기 새벽에 12시에 도착할 때도 있고요. 다음날 아침 8시 또는 새벽 6시 이렇게 도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도착을 하는 이런 플랫폼을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와우 서비스를 이용해서 월 얼마씩을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건 투자라기보다는 돈을 내가 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컨텐츠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의 플랫폼화를 시켰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불법 다단계 차이는 뭐였어요? 아까처럼 원금 보장을 해준다든지 연금을 해먹는다든지 원금 보장 이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라든지 이런 발언을 했다면 유사수신 행위에 법에 걸려요. 근데 쿠팡은 지금 법에 걸릴 짓을 했습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7년 만에 매출 275배 초고속 상장을 했다고 해요. 영업 시작한 지 10년이 안 된 회사인데 55조 그리고 현대차가 52조 원 수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매출을 보면 수긍이 가고 이거에 보면 478억 원에서 2년 만에 1조 원을 돌파를 했고 이거에 따라서 결국에는 쿠팡은
빠른 배송 이런 서비스에 대한 굉장히 이미지가 강력해요. 제가 다른 배달 서비스를 해봤지만 쿠팡이츠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빨리 오는 이런 서비스 여러분들이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굉장히 시간대로 볼 땐 저는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도 많이 이용을 해봤지만 쿠팡이츠만큼 빠른 배송, 그 다음에 쿠팡 와우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 쿠팡이츠가 10% 할인이 들어가는 이런 혜택까지도 있어요. 지금은 영업 손실이 4조 원이 넘었는데 영업 손실에 대해서는 이렇게 쭉 볼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는 적자 기업에 왜 돈을 손을 댔을까? 그래요. 여기 나오는 손정희 회장님도 나오네요. 3조 원이 어디로 가는지 알겠다. 그쵸?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여기 보시면 마지막 물류 배송에 이성을 초월해 투자하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배송에 대한 거, 로켓 배송에 대한 거 하나만큼 기깔나게 빠르게 된다. 라는 그런 인식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쿠팡은 몇 년 전만 해도 적자 기업이다. 여기는 망해도 이상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을 겁니다. 현재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최고의 기업으로 거듭났죠. 근데 쿠팡과 감히 비교를 한다? 그래요. 이건 도전일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설명했는데도 못 알아들었다. 그것은 정말로 이 플랫폼이라는 개념 자체를 이해를 전혀 못하신 분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내용 볼게요. 너네 기업이 쿠팡이랑 카카오 같은 기업이랑 같냐? 어딜 비교하냐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거의 대부분 플랫폼 기업이 슈스텐 코리아처럼 시작을 했다. 단지 기관에게 투자를 받았냐, 개인에게 받았냐의 차이다. 개인에게 받았는데 왜 제때 돈도 못 주고 서버도 다운되고 계좌는 왜 바꾸나요? 쿠팡이나 삼성 같은 기업들이 계좌까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바꾸나요? 보통 그렇지 않거든요. 계좌를 바꾸거나 그런 일은 이례적으로도 없을걸요? 그럼 나중에 회계감사는 받나요? 참 이것도 참 의심스러워요. 20년 전만 하더라도 플랫폼 기업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전 세계 플랫폼을 독식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옛날에 알던 기업들이 100년씩 쌓아올린 기업 가치를 플랫폼 기업들이 10년 만에 기업 가치를 따라잡는 시대다. 이거는 틀린 말은 아니죠. 수익률이 말도 안 된다라고 하기 전에 시대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플랫폼 기업 좋은데 애초에 의혹 자체가 사실 무근이라고 헛소리라고 한다면 공공기관에서는, 금감원에서는, 경찰은 왜 이거를 기각하지 않고 이거를 왜 조사에 착수를 했을까요? 그런 생각은 좀 안 해보셨을까요? 물론 그건 의혹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완전히 유죄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그렇죠? 무죄다 이렇게 얘기해요. 유전무죄라는 표현을 쓰죠. 그죠? 근데 과연 이것이 진짜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그리고 불법 다단계는 변호사님, 그리고 법에 이미 나와 있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자체가 웃긴 겁니다. 내가 살아왔던 경험과 생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에 무리가 있다라고 하면서 저한테 훈계질을 하시는데요. 무언가 판단하기에 더욱 알아보고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다라고 해요. 멋있게 있는 척 말해보려고 하다가 얄팍한 지식으로 쓴 글에 너무 티가 나고 나름 시스템에 있는 인재라고 칭송받으니 이런 글도 쓰셨을 텐데 본인이 하고 있는 직업이 있고 부업을 하면서 돈 버신 것 같은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젊은 폼장으로 추정되거나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미 이분의 정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알 수 있으면 알 만큼 여러분들 제가 바보가 아니거든요. 아 진짜 답답합니다. 제가 굳이 그 이상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왜? 이분의 또 신상이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만 보호 조치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 또 하나 사례를 볼게요. 왜 시더스 직원들한테 멤버십을 강요하나요? 여러분들 직원들한테 상식적으로 물건 사라고 강요하는 데가 상식적인 기업입니까? 쿠팡이 그딴 식으로 일을 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쿠팡과 카카오나 이런 곳들과의 차이입니다. 오히려 직원들이 가고 싶어하고 오히려 직원들이 정말 사면 살라고 하는 그런 기업들을 가라는 거예요. 시더스 멤버십을 왜 강요하나요? 사업 이익도 안 나는데 배당을 어떻게 받으려고요? 이제 적은 레벨을 받지도 않으면서 가입하려면 130만 원 이상 내야 하는데 자기들 말로는 합법도 불법도 아닌 사업으로 큰돈 버는 당신들한테 작은 돈이지만 피땀 흘려 노동소득으로 직원들한테 아닐 수 있잖아요. 요즘 여러 회원님들께 환불될 때 환불 탈퇴하라는 동료 글을 많이 올려주시죠. 네, 될 때 하십시오. 차가 막차 아닐 수도 있겠죠. 1년 반 정도 잘 버티면 원금은 회수할 거예요. 근데 왜 1년 반이나 내 돈 찾자고 마음 조마조마 졸여가며 언제 터질까 다리 못 뻗고 주무시냐. 자녀분들께서 알게 돼가지고 탈퇴를 진행하시는 가족도 있지만 본인이 회원인데 돈 넣어놓고 언제 터질지 조마조마해서 맨날 시더스 보다가 이렇게 게시판에서 눈팅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왜 게시판에 있는 이런 글들을 함부로 삭제하나요? 왜 허위로 신고를 하는 건가요? 그렇죠? 쇼핑 캐시를 많이 써서 원금에서 까이는 거 아쉬운가요? 쓸 땐 보너스 같이 마구 썼는데 탈퇴하려고 보니까 부풀린 금액 그대로 차감을 하죠. 눈탱이 맞고 시중보다 훨씬 비싸게 물건 사면서 행복해 했을 텐데 터질 것 같아서 탈퇴하자니 그대로 원금에서 차감되는 게 아까우시죠? 그게 수법이에요. 어떻게든 쇼핑 캐시든 페이든 써서 탈퇴하면 원금까지 아까워서 더 끌고 가는 거.
실제로 슈스텐 코리아에서 일했던 직원분이 단점이라고 제기한 내용입니다. 휴게 시간 2시간으로 계약했으나 실제로 쉴 수 있는 시간이 아니고 홀은 전화 계속 받아줘야 돼서 상주해야 되고 주방은 가게 사람들의 식사가 준비돼야 돼요. 중간중간 손님 없을 때도 무조건 시더스 있어야 하며 시더스 멤버십을 강요해야 됩니다. 서 있어야 되고. 이런 기업입니다. 여러분들 시더스 그룹이 정말 좋은 초인류 기업이고 정말 대기업이라고 한다면 쿠팡이나 카카오 같은 기업들이 계속 서 있어야 되고 휴게 시간을 준수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정말 최소한의 예의 정도는 지켜야 그래야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저는 슈스텐 코리아를 하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려면 하세요. 정말 떼돈 벌 수 있다면 정말로 플랫폼 우뚝 성장해서 쿠팡, 배달의민족 아니 삼성보다 더 뛰어난 기업이 될 수도 있다며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이런 MBI, 원코인, V글로벌, 맥심트레이더, IDS 홀딩스 여기하고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이것도 공부를 해보셔야 저것도 공부를 할 수 있고 이것도 보셔야 그런 편향된 사고방식으로 가지 않는다라는 저는 이런 팩트를 꼽아드리고 싶어요. 자, 이런 기업들의 공통점이 뭐였나, 그리고 지금 말하는 그 기업 바로 시더스 그룹 슈스텐 코리아의 공통점이 뭔지 한번 살펴보세요. 과연 카카오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 그렇게 일했습니까? 한번 마지막으로 살펴보죠. 등급별로 돈 내고 한 달에 5%씩 받는 건 알겠는데 포인트 주고 하는 건 뭔가요? 어머니께서 가입을 해서 몇 달 지난 것 같은데 5,200을 넣고 처음에는 520씩 주다가 260으로 줄어들었다는데 뭔가요? 정해진 상품을 정해진 가격에 사고 계좌에다가 이체를 하는 방식부터 여러 가지로 의심이 되는 그런 정황들이 여러 나오고 있고, 지금도 조사 중인 이 기업이 제가 과연 제 유튜브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저 때문에 슈스텐 코리아가 탈퇴를 했다.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불성설일 뿐이죠. 그리고 탈퇴했다고 칩시다. 1년, 2년, 3년 지났을 때 이 기업은 정말 대기업으로 우뚝 솟아있다면 저는 공식적인 사과문을 내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3년 뒤의 결과가 어떻게 날지는 불법 다단계들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원금 보장, 연금, 그 다음에 수익이 난다라는 이런 내용들만 얘기에 혹해가지고 무조건 돈을 받는 이런 것들만 보고 사실 팩트다라고 얘기하면은 전 더 이상 말하지 못할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1년, 2년, 3년만 지나보세요. 이 기업은 과연 어떻게 돼 있을지, 그리고 제 영상이 어떤 식으로 어떤 사람한테 어떻게 평가되며 어떻게 재조명될지 저는 공익적인 목적에서 계속해서 영상을 촬영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시더스 그룹 슈스텐 코리아는 어떤지 자유롭게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되, 무조건적으로 저를 깎아내리고 욕하시는 분들은 정말 논리에 맞게 하시는 분들은 이해하지만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아마 증거 자료로 활용이 될 때 아마 제공이 되지 않을까, 전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리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